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든입니다. 제가 화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경기가 성사될지, 또 그 경기는 어떻게 치러질지 그런 걸 그림 그려보는 게 취미고, 그 생각들을 많은 분들과 나눠보고 많은 분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시작한 게 유튜브니까요. 2021년에는 챔피언에 도전한 선수가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 순서에는 또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플라이급입니다. UFC 데이나 화이트 사장이 플라이급을 없애려고 했었죠. 그래서 TJ 딜라쇼를 자격으로 내려보냈었는데요. 딜라쇼가 헬리세우드한테 지는 바람에 플라이급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없어질 뻔한 플라이급이었는데 2020년에는 무려 4개 대회의 메인 이벤트를 장식했습니다. 작년 마지막 2개의 넘버링 대회는 플라이급이 구제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른 타이틀전이 전부 취소되는 바람에 플라이급이 없었다면 대회에 제대로 된 메인 이벤트를 찾기가 어려웠겠죠? 게다가 작년 마지막 넘버링 대회의 메인 이벤트였던 데이비슨 피게레도랑 브랜든 모레노의 경기는 환상적이었죠. 이렇게 좋은 한 해를 보낸 플라이급의 챔피언전은 데이비슨 피게레도랑 브랜든 모레노의 리매치가 될 예정입니다. 둘의 경기가 워낙 명경기이기도 했고, 게다가 무승부였으니까요. 타이틀전에서 무승부였으면 바로 리매치를 주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부상 등의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이 둘의 경기를 올해 상반기 안에 다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 다 21일 전에 경기를 치르고 바로 또 경기를 치르는데도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잖아요. 데이비스는 심지어 부상으로 전날 응급실을 찾기도 했었으니까요. 온전한 컨디션에서 둘이 붙는다면 어떨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건 타이런 우들리랑 스티븐 톰슨처럼 1차전은 끝내줬는데 둘 다 거기서 위험을 좀 겪었고, 그래서 워낙 몸을 사리다 보니까 2차전은 아주 형편없었던 적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벤턴급입니다. 2020년 7월 조지 알도를 꺾고 챔피언이 된 패트릭 얀이죠. 12월에 랭킹 1위인 알저메인 스털링과 경기를 갖기로 돼 있었지만 얀 선수의 비자 문제로 그 경기가 취소됐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취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부다비에서든 미국에서든 이 둘의 경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 순서인데, 그 다음 순서로 출전 정지에서 돌아오는 TJ 딜라쇼가 언급되고 있어요. 금지 약물로 인한 출전 정지에서 돌아오는 만큼 바로 타이틀전으로 가기는 좀 힘들 것으로 봅니다. 조지 알도가 경기를 승리한 이후에 딜라쇼를 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둘의 경기가 치러진다면 그 경기의 승자가 챔피언전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TJ 딜라쇼는 패트릭 얀과 스털링 경기의 패자 또는 조지 알도 이 둘 중에 한 명과 싸우게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UFC가 코디 가브란트와의 3차전에 큰 관심을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TJ 딜라쇼라는 변수를 빼고 현재 랭킹에서만 본다면 2월 6일로 예정된 코리 세네이건과 프랭키 에드가의 경기의 승자가 그 다음 순서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페더급입니다. 이 체급도 챔피언전이 거의 결정되어 있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사장이 공언한 대로 브라이언 올테가가 챔피언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와 타이틀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제 다음 순서가 누구냐 이건데, 맥스 할로웨이가 켈빈 케이터를 압도적으로 잡는다면 할로웨이에게 기회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그저 그렇게 이긴다면 3차전의 기회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판정에 논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2번이나 경기를 했었고 그 2번 다 할로웨이가 졌으니까요. 사업적으로 UFC에게 3차전이 큰 매력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 최근 내 최고의 복서인 케이터가 챔피언 볼카노프스키보다 더 압도적으로 할로웨이를 이긴다면 그러면 챔피언이 도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 그건 피니쉬를 시켜야 된다는 건데, 타격으로 할로웨이가 압도적으로 발려서 피니쉬가 되는 그림? 그런 그림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이 둘의 경기의 승자가 도전권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자빗이 누구랑 싸울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해지는데요. 자빗이 야이르랑 싸우든 정찬선 선수와 싸우든 그 경기의 승자가 챔피언에 도전할 다음 선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페더급은 랭킹 6위 안의 선수는 누구라도 한두 경기만 이기면 챔피언전에 도전할 자격이 생기는 그런 아주 지옥의 체급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자빗이 야이르 또는 정찬선 선수와 싸우고 그 승자가 타이틀에 도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변수는 브라이언 올테가가 이긴다면 정찬선 선수가 그때 좀 압도적으로 브라이언 올테가에게 졌기 때문에 정찬선 선수가 자빗을 잡는다 하더라도 챔피언전에 갈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뭐 맥스 할로웨이가 이겼다면 맥스 할로웨이가 기회를 받을 수 있겠죠. 워낙 브라이언 올테가를 또 압도적으로 이겼었으니까요. 또 켈빈 케이터, 자빗, 야이르 뭐 랭킹 안에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다 기회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지옥의 체급 라이트급입니다. 이 체급도 랭킹 6위 중 누구라도 한두 경기만 이겨도 챔피언전에 갈 수 있는 그런 체급입니다. 다만 여기는 예상이 좀 어려운데 현 챔피언이 은퇴를 하긴 했지만 타이틀은 아직 박탈되지 않고 뭐 이런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데이나 화이트 사장이 아부다비에 갔을 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이때 설득을 못 해낸다면 결국 하비브 은퇴가 확정이 되고 더스틴 포이리에와 코너 맥그레거의 경기의 승자가 챔피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둘의 경기가 갑자기 챔피언전으로 되진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최근 하비의 인터뷰를 보면 또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 둘의 경기는 뭐 챔피언전이 아니다 뭐 이렇게 홍보하는 거랑 상관없이 코너 맥그레거라는 티켓 파워 하나만으로도 페이퍼뷰는 많이 팔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이걸 챔피언전으로 바꾼다고 해서 뭐 또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긴 합니다. 여하튼 그 경기의 승자가 챔피언이 된다면 저스틴 게이치 또는 찰스 올리베이라가 다음 도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 다 기다린다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랭킹 순서대로 챔피언전을 치를 것 같습니다. 둘 중에 누구라도 난 기다리고 싶지 않고 경기를 꼭 뛰고 싶다, 누구 상대 아무나 상관없다, 막 달라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하빕과의 경기로 큰 돈을 번 게이치의 경우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경기를 뛰려고 할지 의문입니다. 만약에 경기를 뛰고 싶더라도 토니 퍼거슨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냥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댄 후커와 마이클 챈들러의 경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이 경기의 승자가 바로 챔피언전에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에 줄 선 선수가 너무 많고 소위 네임드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경기 승자가 찰스 올리베이라랑 경기를 갖는다면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찰스 올리베이라의 상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코너 맥그레거입니다. 코너 맥그레거의 다음 상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게이치보다 찰스 올리베이라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찰스 올리베이라를 네이트 디아즈 상위 버전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단순 타격가에 가까운 게이치보다 뭐 그래플링이나 레슬링이 그렇게 특출나지 않지만 주짓수가 워낙 뛰어난 찰스 올리베이라가 훨씬 더 재밌는 장면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길이도 더 길고요. 단순 스탠딩 타격에서 코너가 어려움을 겪는 그림도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물론 코너가 이기든 토너스틴이 이기든 찰스 올리베이라보다는 저스틴 게이츠가 다음 도전자가 될 확률이 높긴 합니다. 여기까지 2021년에 대한 예상 같은 걸 해봤고요. 2탄에서 나머지 체급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